가장 중요한 거는요, 제가 볼 때는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작하는 일을 내가 끝까지 도전하느냐. 우리가 일주론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지장간에 있는 거를 천간에 그대로 대입해서 성격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 축 중에 개, 신, 기가 있죠. 그러면 이 정축일주의 성향에서는 요거는 편간이죠. 요거는 편재, 예, 요거는 식시. 그러니까 정축일주가 요런 성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 거기에다가 정화 자체가 이게 불인데 축토 위에 앉아 있으니까 약한 불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꺼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불이다. 그래서 두려움이 많다. 또 하나는 뭐냐면 사주에서 편간을 갖고 있으면 대체적으로 나를 치고 들어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두려움이 많고요. 이게 편간이 잘 발달돼서 내가 힘이 있으면 능력이 되지만 내가 힘이 없을 때는 이게 나한테 병마도 되고 관제수도 되고 두려움도 되고 질병도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일지 밑에서 수의 기운을 갖고 있는 사주에 좋고 나쁜 거를 판단하는 기준은 가을 겨울에 태어나면 안 좋게 판단하고요. 봄 여름에 태어나면 좋게 판단하시면 돼요. 예, 그때의 이러한 기질적인 부분을 다 같이 이거를 머릿속에 두시면서 예, 그러면서 이걸 보시면 됩니다. 여기 지장간 속에 있는 것 중에서 편재와 식신을 동시에 갖고 있잖아요. 그럼 대부분이 속마음에서 돈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해요. 왜냐면은 식신 자체도 재성을 만드는 거죠. 거기다 편재니까는 돈에 대한 욕구잖아요. 그죠? 요게 다른 일주도 마찬가지예요. 지장간을 딱 봤을 때 식신하고 편재하고 동시에 있는 사주들은 대부분 돈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이제 관심이 많고 굉장히 애착이 많다. 예, 이렇게 그걸 보시면 됩니다. 또 이제 요거를 보시면 어떤 거를 보면 되냐면 요 자체 일주만을 봤을 때 신약하잖아요. 일주만을 봤을 땐. 왜냐면 정화가 굉장히 싫어하는 게 사실은 요 축토는 기토화 되는 거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천간의 무토하고 기토의 성향을 말할 때 요때의 기토는 축토에 가까운 토예요. 그래서 마치 불을 피우고 있는 데다가 여기다 진흙을 덮은 형국이거든요. 불이 막 타오르니까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를 딱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 화기라는 게 특히 정화는 치솟아 오르는 거거든요. 축토가 이걸 꺼버려요. 거기에다 또 뭐를 갖고 있냐면 여기에 개수가 편간의 기질이거든요. 힘이 있을 때는 으쌰하는 기질을 갖고 있는데 힘이 약하면은요 용두삼위격. 그래서 막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툭 떨어지는 예, 요러한 기질도 정축의 기질이다. 근데 또 이제 요런 건 있어요. 이게 만약에 요 불씨가 약하지 않아. 거기에다가 봄, 여름에 태어나면 이게 좋은 성향으로 보시면 돼요. 봄에는 이것이 인성의 계절이죠. 특히 일간이 음간일 때는 인성이 있으면 약하질 않아요. 이게 음간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음간이 요게 정화가 봄에 태어나면 마치 인성을 받은 거기 때문에 불의 힘이 세죠. 이때는 이 센 거를 가지고 재성과 식신과 편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사주에서 일주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거를 가지고 이것이 축토가 좋은 역할을 할 때는 대단한 능력자요. 이게 축토가 나쁜 역할을 할 때는 이렇게 용두삼위격 그 다음에 두려움이 많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또 거짓도 많게 돼요. 사람은 거짓말을 왜 하느냐, 내가 뭔가 숨겨야 하거나 내가 위급할 때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것이 이제 이런 성향도 가지게 된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신약사주가 거짓말을 잘한다고 하는데 사실 신강도 거짓말 잘해요. 왜? 왜냐하면 순발력이 있는 사람이 거짓말 잘해요. 순발력이 없잖아요. 거짓말 못해요. 그래서 거짓말 잘하는 일주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신강하든 신약하든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에 거짓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식신이 있어야 거짓말 잘한다. 왜냐면 식신은 이게 자기가 표현력이고 머리를 쓰는 거거든요. 식신이 없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 못한다 라고 해도 맞아요. 그거를 요령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재주가 뛰어나고 순간적으로 순발력 있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겠구나. 그때 정축일주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왜? 편간이 있고 식신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거를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 머리가 똑똑해서 여러 분야 소질,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거예요.
사주 구성이 잘 되어 있고 힘이 세죠. 식신을 갖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또 제가 얘기했지만은 머리 좋은 일주들이 식신도 있지만은 편관이 머리가 뛰어나게 어떤 순간적으로 두뇌 발휘는 편관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세요. 편관도 있고 식신도 동시에 있죠. 그러니까 머리가 굉장히 좋은 거죠. 예. 이게 편재를 가지고 있죠. 편재를 갖고 있으니까 돈 욕심이 많은 거예요. 요거 이제 일맥상통하게 쭉 같이 연결되는 얘기는 뭐냐면 돈 욕심은 많아. 명예 욕심은 많아. 신약해 그 뭐예요? 가다가 중단한다는 거지. 그래서 실속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제가 볼 때는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작하는 일을 내가 끝까지 도전하느냐. 근데 실제로요. 어떤 한 가지 목표를 세워서 끝까지 도전하잖아요. 꼭 성공해요. 왜냐하면 목화토금수가 항상 흐르잖아요. 근데 굉장히 열심히 한 사람은 한 번은 때를 만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때요? 이거는 나한테 안 맞아 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때가 되면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뭐냐면은요. 정축 자체가 나쁜 역할을 할 때는 여기 배우자 자리에서 나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요 사주가 만약에 가을결에 태어난 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남편이 되기도 하고 부인이 되기도 하죠. 근데 남편하고 부인이 그럼 어떠한 행위로 인해서 나한테 곤란을 주겠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재성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식신을 갖고 있죠. 돈을 만들어내서 편관을 만들죠. 그럼 이 사람 뭐예요? 사업한다고 일 벌려놨다가 관지수가 걸리든지 아니면 투기한다고 했다가 문제가 생기든지 이러한 영향력이 있을 수가 있고 이걸 또 거꾸로 생각하면 축토가 좋은 역할을 하면 배우자가 돈 버는 기술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돼요. 그건 왜냐? 축토가 뭐죠? 금의 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마치 돈의 묘기 때문에 돈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한 사람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구두쇠도 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게 신강하면은 축토가 좋은 역할을 하죠. 재성과 관성과 식신이 좋은 역할을 하니까 머리 좋고, 그 다음에 순발력 있고, 돈 잘 벌고, 그 다음에 명예도 있는 사람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게 신약할 때는 축토가 나쁜 역할을 하죠. 그러면 아까 순발력이 오히려 이것이 문제가 되고 신강 신약했을 때 이거를 따로따로 구분해서 공부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또 이제 보면은 정축이라는 백호살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백호살의 특징이 뭐냐면 호랑이의 살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호랑이가 나를 잡아먹는다라는 뜻도 갖고 있지만 내가 호랑이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좀 예민합니다. 살성 자체가. 이게 무엇으로 또 살이 되느냐? 이게 식신으로 살이 되죠. 그러니까 말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이렇게도 되기 때문에 말 조심해야 된다. 왜냐면 요 자체가 식신성이죠. 요게 백호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요게 신금이 유금이거든요. 요게 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나쁜 작용할 때는 몸에 수술하거나 뭐 이런 일도 생긴다. 자, 그 다음에 정묘.